10년 전 북한은 연평도에 대한 기습 포격을 감행했다. 한국전쟁 이래 처음으로 우리 영토가 북한 방사포 부대의 무차별 포격으로 유린당했다. 안타깝게도 민간인 2분이 희생되고 해병대원 2분이 전사했다. 후일 포격을 분석해보니 발사한 200여 발 중 30%는 불발탄이었고 정확도도 형편없어 20% 이상이 바다에 떨어졌으며 지상 목표에 근접한 것이 30% 정도로 그나마 승려기저기에 떨어졌다. 파괴력도 약해 건물을 관통하지 못할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북한 방사포 능력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러던 북한 방사포 능력이 최근 환골탈태했다. 작년 5월부터 시험 발사하고 있는 4종 세트로 일컬어지는 장사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도저히 10년 전 북한군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진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군의 최신 현무와 유사한 신형 미사일은 탄도가 상하로 회피기동을 하여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 특히 미군과 한국군이 운영하는 MLRS와 판박이인 북한판 에이테킴스는 400km를 날아가 작은 집 정도는 맞힐 수 있는 정확도를 보여준다. 최근 발사된 각종 대구경 로켓들도 관성 유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GPS 등을 활용하여 높은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첨단 기술들을 개발했는지 경이의 눈으로 보고 있다. 요즘 북한이 연일 발사하는 4종 세트의 외형은 한국군이 운영하는 무기체계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다. 문제는 외형만이 아니다. 현무와 유사한 신형 미사일은 러시아제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원천 기술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미국이 원개발자인 만큼 미국이나 한국의 기술이 유출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 에이테킴스는 원형 발사관에서 접힌 상태로 있던 핀이 발사된 직후 펼쳐지는 형태이지만 북한의 유사 미사일은 사각형 발사관에서 고정된 핀을 가진 미사일이 발사된다. 바로 한국의 천무다연장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동일한 형식이다. 결국 미국이라기보다는 한국 기술이 유출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또 북한의 신형 대구경 방사포 로켓도 우리 천무로켓과 매우 흡사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연평도 포격을 당한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반격에 나섰지만 갱도에 숨어있는 북한 보드를 파괴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겨냥한 갱도 속의 북한 장사정 포전력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다. 한국은 당시 갱도 속 북한 포전력을 파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무기 사업을 추진했다. 갱도를 직격으로 파고들어 장사정 포전력을 초토화하는 초정밀 유도무기를 개발하는 번개 사업을 실시, 미국 에이테킴스와 유사한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했다.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 해킹 부대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방산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해킹 공작을 전개했다. 특히 지난 50년간 전차, 로켓, 전투기, 드론, 첨단 미사일 번개 사업 등 모든 우리의 군사기술 개발 역량이 총집결되어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집중적인 해킹 대상이었다. 드러난 것만 수천 건에 달한다. 결국 연평도 경험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개발된 우리 기술이 북한으로 건너가 북한군 포전력의 기술적 급진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 더욱 놀라운 일은 작년 10월 북한이 발사한 신형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다. 대형 미사일을 수중에서 고압가스로 사출하여 수상에서 점화하는 소위 콜드론칭 방식을 선보였다. 이는 전략핵 잠수함을 운영하는 몇 개국만이 갖는 극비 전략무기 노하우다. 한국은 주변국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한 방으로 국가 기술을 총동원한 장보고 3도선 안창호급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잠수함은 초정밀 탄도미사일을 운영한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잠수함의 설계도와 콜드론칭 기술이 고스란히 북한에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보인 콜드론칭 기술은 이 기술일 것이다.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기밀을 대량으로 국내외로 빼돌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제 공조를 통해 개발되고 있는 핵심 기술이 적성국으로 흘러간다면 누가 우리와 첨단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하려 하겠는가? 국민이 낸 천문학적인 세금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발한 우리 무기가 북한으로 흘러가 국민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조만간 북한이 공개할 신형 전략 잠수함이 제발 우리 잠수함과 닮은 꼴이 아니기를 바란다.
일본이 무기 제작,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근거로 내세우는 한국의 캐치홀 제도가 일본보다 강력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치홀이란 무기 제작 등에 쓰일 수 있는 모든 품목을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 확인해 통지하려는 제도다. 한국 수출기업은 수출 품목의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파악해 정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본 기업은 재래식 무기 관련 수출 때는 보고 의무가 없는 등 더 취약하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고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겨레가 한국의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과 수출무역관리령을 비교해보니 일본의 캐치홀 제도가 한국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급 협의에서 한국이 재래식 무기의 캐치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일본 기업은 아세나르 협정 등 4대 체제와 핵확산 금지 조약 등 3대 조약에 가입하고 캐치홀을 운용 중인 27개국에 수출할 때는 규제가 전혀 없다. 화이트리스트 이외 국가의 경우 대량 파괴무기나 미사일 관련 물품 수출 때는 최종 용도, 사용자 보고 의무가 생기지만 재래식 무기 관련 물품 수출 때는 이런 의무조차 없다. 반면 한국은 아세나르 협정 등 4대 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에 수출할 때는 무기 전용을 인제한 경우 보고 의무가 생긴다. 타 지역이 아닌 국가로 수출할 때는 무기 제작에 쓰일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구매자가 용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납기일이 통상의 기간을 벗어나는 경우, 가격, 지급 조건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수입국과 기술 격차가 큰 경우 등 13개 상황 중 하나만 해당해도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보고해야 한다. 이런 두 나라의 통제 제도는 인지 통제라고 불린다. 두 나라의 캐치홀 제도는 통지 통제와 인지 통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지 통제는 일본이 훨씬 더 취약한 것이다. 통지 통제는 정부가 무기 전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기업의 통제에 이루어지는 통제 절차로 두 나라가 유사하다. 이호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본 쪽 주장과 달리 한국의 캐치홀 통제는 대량 파괴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더 철저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일본 쪽의 추가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를 제안했으나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은 중국은 미국에 맞설 첨단 장비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칼은 H-20 전략 폭격기다.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H-20은 극초음속 미사일 4발을 탑재한 채 12,000km를 비행할 수 있다. 미국 B와 유사한 외형으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통합방위안보 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 공군이 H-20을 보유하게 되면 괌과 하와이, 미본토 서부 연안도 폭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괌과 오키나와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폭격기를 개발하는 한편 본토 방공을 위해 신형 대공 미사일 도입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SLBM 확보에 적극적이다.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은 탐지가 어렵다. 한미연합군이 북한 내 탄도미사일 기지를 파괴해도 동해상에 SLBM 탑재 잠수함이 한 척이라도 활동하고 있다면 북한은 언제든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의 반격을 꾀할 수 있다. 북극성 SLBM은 대미 반격 능력 확보에 몰두하던 북한의 야심작이다. 2015년 첫 시험 발사를 한 북극성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km 이상으로 추정됐으나 지난해 10월 발사된 북극성 -3형은 탄두부 모양이 바뀌고 비행거리도 2000km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북극성 -4형이 공개됐다. 북극성 -4형은 탄소 섬유로 제작됐으며 북극성 -3형보다 직경이 굵어져 비행거리 및 탄두 중량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계도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10월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극성 4형으로 추정되는 SLBM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중국은 군 수뇌부의 실전 경험 및 지식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수뇌부의 실전 경험은 1995에서 1996년 대만의 협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에 참여한 것이나 1970년대 말 중국 베트남 전쟁 참가 정도다. 최근까지 실전을 치른 미군, 러시아군과 대조적인 대목이다. 첨단 무기와 군사 기술을 수뇌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전력 증강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북극성 SLBM이 해극제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수량을 갖추는 문제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SLBM을 사용하려면 이를 탑재할 잠수함을 만들어야 하는데 잠수함 설계와 건조 기술은 난이도가 매우 높고 거액의 비용이 소요된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의 화두는 단연 병사 봉급의 추가 인상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병봉급 인상 계획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봉급이 67만 6,115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국방부는 그 이후에도 병봉급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2025년 병장 기준 96만 3천원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하사 1호봉 월급의 50%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또 해군의 전력 증강 내용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 군은 첫 항공모함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후 전력화될 첫 항공모함은 3만 톤급의 경항공모함으로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미 로켓 마틴이 제작한 스텔스 전투기 F-35B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향후 건조 예정인 4,000톤급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여기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탑재해 전략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국방중기 계획에선 육군 전력 증강 관련 내용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육군이 운영하는 국산 무기체계의 성능 개량 계획에 반영돼 있어 주목됩니다. K9 자주포 성능 개량과 230mm 다련장 충무의 무유도 로켓 전력화 계획이 대표적